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요즘 방송할 때 계속 이렇게 여행 관련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저도 요즘 이런 걸 다 랜선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보면서 사진이라도 뭔가 그런 여행의 약간의 그런 느낌들을 좀 받을 수도 있고, 정말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심정도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이제 사진들을 보면서 여행의 이제 감상에 젖을 때 또 비즈니스적인, 그러니까 회사나 기업들은 또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좋은 여행이라고 아시죠? 최근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보면 하나 투어, 모두 투어 같은 데는 인원을 감축하고 영업을 일부 정지해놓고 이러는 가운데, 진짜 이 희망을 예약하세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올 타이밍에 이런 프로모션으로 일주일 새 6,000명이 내년도 여름을 기약하면서, 혹은 내년에 하반기를 기약하면서 이 휴가 예약 신청을 하는 바람에 요새 주가도 엄청 급등했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누군가는 이 감상에 젖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의 어떤 감상,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또 상품으로 내놓는 저런 기업들은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몇 가지 이제 오늘 있었던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거 기억나시나요? 올해 잠깐만요. 예. 지금 오늘 이제 제지주들이 엄청 급등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네, 골판지 대란 예고, 포장 제지주들 줄줄이 신고가. 참 재미있는 게, 지난 몇 월 달입니까? 8월달, 7월, 8월달에 여름에 이제 코로나 1.5단계, 2단계가 처음 시행될 때, 제지주들이 한번 급등한 게, 기존에 지금 영업점들이 배달만 가능하고, 그냥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게 하는 제한 조치, 경제 제재 조치들이 내려지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제주주들이 당연히 그때도 이제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했고, 기본적으로 이 아시아 제지나 태림 포장, 신대양 제지, 삼보판지 등등 제주주들 밸류에이션이 퍼 이런 거 아시죠? 이제 PER이 5배 이렇게 저평가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주들이 좀처럼 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골판지 대란, 포장 제지주들이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 연말에 이제 이번에 이렇게 땡겨 올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배달 음식과 온라인 쇼핑 수요가 늘면서 골판지주가 최고가를 썼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을 우리는 찾고, 그 종목이 지금도 저평가돼 있지만, 이제 우리는 저평가라는 기준은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를 평가할 때 저평가라는 코드를 붙일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그냥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제지였으면 이런 좋은 흐름들이 이어갈 것 같은데, 미래를 볼 때,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1년을 내다볼 때도 이 상태로 유지될 것 같은데, 업황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더 저평가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이익잉여금을 계속 쌓아가는 거니까, 회사가. 근데 왜 안 가지? 이런 거 많잖아요, 지금. 와, 정말 이런 회사는 좋고, 이익도 잘 났는데, 왜 안 가지? 그러니까 왜 안 가지라는 거기 말에는 주가가 언제 오르냐는 건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거는. 언제 오르는지, 좋은 종목이 언제 오르는지까지 귀신같이 맞춰내면, 진짜 한 3년, 5년 사이에도 25% 복리 수익률 40번만 내면 1,000만원으로 25% 수익률 40번만 내면, 제가 오렌 버핏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00억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40번 정도를 2, 3년 안에도 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떻게든 시장이 이렇게 수급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아시아 제지 같은 종목들 보면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뉴스들이 오늘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최근에 주가가 오르기 전 이 아시아 제지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 막 투신이나 기관들이 이제 사서 올린 거예요. 기타 법인이라. 그 다음 오늘 뭐 태림 포장 이런 것도 많이, 이런 거 보세요. 투신 24만 주나 샀어요. 와, 외국인 100만 주. 그러니까 태림 포장은 뭐 오늘 그 이렇게 25%를 급등했는데, 개인만 140만 주가 털리고요. 외국인, 투신, 뭐 기타 법인 합쳐서 이 물량을 다 받아냈어요. 일단 투신이나 외국인의 매수를 보면 오늘 이 가격에서 좀 더 올리겠다. 왜냐면 본인들 팔고 수익 실현하려면 여기서 더 올리겠다는 건데, 이 제지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태림 포장이 거의 약간 대장급 같은데요. 신대양 제지 이런 거 다 저평가돼 있긴 맞거든요. 그렇죠. 태림 포장이 제일 많이 올랐죠. 연말에 이렇게 포장 제지주들을 이렇게 이제 급등을 시킵니다. 이런 거 보면 언제냐라는 것들에 대한 조바심을 좀 버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그러한 업황이 지금도 좋으며 앞으로도 어쨌든 여전히 좋은 상황이라면 수익은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 뭐 제주주 쌀 때도 이거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시장을 보는 약간 저의 인사이트를, 이제 미래 얘기를 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저도 과거 뭐 저평가는 얘기만 하면 뭐 그런 건데, 이제 미래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정말 전문가라 할 수 있는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제지주들을 땡겨 올리면 제지주들 그만큼 지금 이 포장 제지 쪽, 배달 쪽이 물류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포장 제지들이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건데, 사실 저도 그 집에서 쓰레기 담당은 전데 매일 분리수거를 제가 뭐 플라스틱이든 음식물 쓰레기든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거의 부피로는 제 몸 하나 정도, 무게로는 뭐 제 몸무게의 뭐 한 5분의 1? 어쨌든 매일 제 몸 하나 정도에 대한 부피의 뭐 플라스틱이든 종이든 이 그 쓰레기장에 분리수거를 하는 것 같아요. 와, 이 쓰레기들이 다 언제 가지? 그래서 이제 보면 결국 지금 그 뉴스 보셨으면 좀 아실 거예요. 뉴스들이 이제 평소에 뉴스 많이 보는데, 이게 이제 쓰레기 대란, 이게 지금 인천, 서울, 경기 쓰레기 안 받겠다, 해결책 없나, 이 쓰레기 얘기들이 뭐 이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든 이런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플라스틱이나 종이나 포장지를 만드는 업체들 중에서 뭐 친환경 뭐 거름이 될 수 있는 이런 친환경 포장 재질을 만드는 회사들도 앞으로 결국은 뭐 바이든에서 신재생 에너지, 환경 이런 이슈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으니까 환경과 관련된 쪽으로 그런 포장 재질 같은 걸 대응하는 회사들을 앞으로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쓰레기 처리 관련주들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YN텍이라는 종목이 신호탄을 좀 줬어요. 어제. 이 YN텍이 이제 쓰레기 처리 관련 회사거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코엔텍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선 ENT, 그 다음에 뭐 TY 홀딩스 이런 회사들의 자회사가 이제 쓰레기 처리 관련 회사들인데, 지금 이 쓰레기 폐기물들이 예전에는 이제 중국에도 수출하고 필리핀이나 뭐 이런 뭐 다큐나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 뭐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필리핀이나 동남아 같은데 쓰레기를 이제 수출도 했는데, 뭐 코로나 계기도 그렇고 이제 그런 해외 쓰레기를 수출하는 것도 거의 막혔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쓰레기가 거의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YN텍이 많이 올란 이유가 이 쓰레기 관련 주들의 어떤 주가를 보면 매출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거나 뭐 인센 ENT처럼 조금 이것도 계속 느는 흐름이죠. 결산 기준으로 볼까요? 그렇죠. 뭐 1300억, 1600억, 1700억, 1800억 조금씩 늘죠. 왜냐하면 이게 조금씩 느는 이유는 쓰레기 처리 비용들이 올라가니까 이게 조금씩 느는 건데,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꺾일 리가 없는 게 이 쓰레기를 지금 처리하고 보낼 데가 없지. 저런 회사들은
앞으로 그냥 뭐 쓰레기를 수주라고 치면 몇 년치 수주는 당연히 받아놓은 건데, 문제는 이 와이엔텍이 이제 먼저 급등한 이유는, 와이엔텍은 이제 추가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그 부지를 승인받아가지고 공장으로 치면 이제 증설을 한 상태라서 앞으로 실적이 확 늘 수 있는 거고요. 이 인선 ENT나 코엔텍 같은 회사들도 다 그 인근에 부지들을 사놓고 이제 그 시에서 승인만 받기를 바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의 반대나 정치적인 그런 뭐 반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쓰레기 처리장을 추가로 이제 승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어쩔 수 없이 쓰레기가 지금 서울, 경기, 뭐 인천 이렇게 해서 좀 서로 쓰레기에 관련돼서 인천이 지금 쓰레기 매립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내년 내후년이면 뭐 기한이 종료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더 이상 인천은 안 받고 서울, 경기 쓰레기를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뭐 최근에 뭐 뺑뺑이를 돌리니 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저런 추가 승인을 통해서 서울이나 경기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인선 ENT나 뭐 코엔텍이나 이런 와이엔텍, 어쨌든 TY 홀딩스 같은 쓰레기 처리 관련 업체들이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도 한편 들었고요. 또 한번 좀 상상으로 가서, 결국은 앞으로 이런 그 배송과 관련된 것들, 물류, 배송 이런 쪽이 훨씬 더 크게 시장이 발달할 거예요. 저번에 왜 GS홀딩스나 GS 리테일 같은 큰 회사들도 서로 합병하는 이유가 결국은 물류 투자를 더 확대해서 물류를 통합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고요. 뭐 아마존이 미국에서 진짜 짱 먹은 것도 대대적인 물류에 대한 투자였고, 국내도 뭐 쿠팡이니 뭐니 전부 다 배송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배송을 앞으로는 사람이 하는데 지금 한계가 있는 게, 막 뭐 요새 그 택배 기사님들 고생하고 뭐 가로사로 돌아가시고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스마트 물류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조명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에 쳐보니까 한국 테크놀로지 AI 기반 스마트 물류 사업 본격화 뭐 이런 이제 회사들이 계속 이제 기사로 타이틀을 내더라고요. 근데 뭐 회사 지금 실적을 보니까 막 좀 적자인데 차트는 나쁘지 않지만, 이런 회사들이 뭐 좀 AI 기반 물류 스마트 본격화 이런 데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깊이 본 건 아닙니다. 큰 흐름에서 지금 인사이트만 말씀드리는 거고, 포스코 ICT 새로운 성장 동력, 스마트 물류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수주도 받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ICT 같은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IT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스마트 물류 관련해서 물류센터 수주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조명받을 수 있겠고, 지금 스마트 물류 하면 또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 있으셔야 돼요. 지금 제 영상을 지금 구독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스마트 물류 하면 지금 바로 그거 왜 얘기 안 하지 이렇게 하셔야 돼. 이게 안 들어오시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스마트 물류 하면 지금 이제 생각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 M2I죠. M2I가 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 관련주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M2I가 제일 많이 지금 매출이 나가 있는 분야가 물류 쪽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 공장에도 많이 이제 있지만, 제조 쪽에도 만약에 뭐 반도체 40% 뭐 이런 식으로 매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매출의 반도체나 업종이 아니라 그 분야로 얘기하면 물류 쪽이 거의 절반이 넘고, 2차전지 쪽도 지금 물류 쪽이고요. 왜냐하면 물류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HMI라든지 스카다가 굉장히 용이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M2I 같은 회사들이 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와 관련된 앞으로 업황에 이거 나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이런 오늘 제지주들을 상승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결국은 저평가돼 있고 좋은 주식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주가는 시장이 올려준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우리는 이런 주식을 싸게 사서 기다릴 수는 있으나 이런 주식이 갈 때 이렇게 뭐 접근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거고, 사자마자 심란해지는 게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이거든요. 뭐 단타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이제 이런 주식들, 그 사회의 어떤 한 부분이 이슈가 될 때 다 연결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부분들이 뭐 잘 된다고 하면 한편으로 안 되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엄청 잘 된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비즈니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지주들의 상승을 보면서 쓰레기 처리 관련주들의 어떤 좀 모멘텀, 쓰레기 처리 관련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부각될지의 여부와 스마트 물류 쪽도 앞으로 분명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인사이트를 좀 가지고 종목을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튼업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종목을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은 좀 업로드를 좀 빨리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